이걸로만 난 통과가 이제 뭐 될 건지 아니면은 연기가 가능한지 그걸 하나 이제 묻고 싶고,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기존 일부러 처음에는 저도 깎으려고 이거 공청한 거 아닌가, 품질 조정 이거 들어간 거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 2, 4 같이 이걸 조정하면서 의견을 다 받아줬어요. 사실은 받아주려고 넣으려고 엄청 일을 많이 썼어요. 근데 뿌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이게 막 그 도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이 난 거를 날짜가 80일로 60일로 줄었어요. 고마울 정도로 이게 숫자가 변해 있는데, 지금 이제 KST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 동감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들이 기술자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일만 많이 하려고 했지 품질을 깎인다는 생각 하신 분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업체들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 같은 거 좀 빠진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1차 때 드렸었던 거는. 근데 이제 추가도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 이거죠. 추가 공장이 생기면은 그 추가 공장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지금 그 얼토당토하는 폼이라고 하고, 우리가 폼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업체에서 폼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작업자들한테 그 시간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넘겨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뭐 이동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들은 확실하게 없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좀 시간이 좀 짧게 잡힌 부분. 충분히 답변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이거 50% 깎은 거에 또 50%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단가가 되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성요. 제가 그때 총대 몇 서니까 말씀 다 세우고. 이번에 저는 그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두 차례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참관을 했지만은 처음 저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공정한 이제 그 기술자 배치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이 아니다 생각돼서 제가 지원 쪽으로 이제 가능하면 품은 이제 좀 미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술자 품이란 게 급별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급별로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샘플링에 넣으면 안 됩니다. 품에서는 조건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있고 그 표준에 따라서 작업 방향도 가야 되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균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별로 이제 10개 지구, 12개 지구를 봤을 때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기술자들이 투입이 안 됐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한 30년 이상을 축지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진행도 시켜봤고, 그 다음에 좀 느슨하게 해보기도 했고, 저희가 참고로 20년대 품샘 개정을 위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리원에 지금 용역사업하는 쪽에 이재혁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공기란 거는 일찍 땡겨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중분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보면은 이제 수중 품샘을 할 때 50kg 곱하기 2에서 100kg를 기본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대를 봤을 때는 아침 새벽 시간 그리고 오후 늦게 시간, 이거는 품을 위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방향성은 저쪽에 시간이라는 걸 쭉 확인을 해보면은 특급 기술자도 좀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신 분들의 작업 일수가 나와요. 아니면은 품이란 게 같은 조건이라면은 비슷한
그 평균치가 나와야 되고 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들쑥날쑥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적용을 하면은 좀 오류가 향후에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브라인드 처리해갖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브라인드 얼굴을 안 나타내고 솔직하게 하면 여기 한번 하셔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업계 해지 혜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본 청약 안 해요. 어떻게 오래 하다가 했는데. 자, 그럼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 그리고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저도 근거를 조사하고 예, 예.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럼 선생님이 들어가는 폼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걸 갖다 한 번 더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거를 좀 할게요. 품은 제시를 못하죠. 품은 제시를 하려면은 아니, 기원에서 23년도에 정식으로 품대를 한번 작업을 시키세요. 시켜갖고 그게 맞나 안 맞나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갖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걸 갖다 저희들이 다시 우리 그- 해대택하고 우리 김종훈 그 부장이 했던 거는 이렇게 뭐 몇 킬로 안 나와요. 1킬로 조금 더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좀 그걸 나중에 제시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아니 그거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는 쓸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적용한 폼이 기술자가 투입하는데 들쑥날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신뢰성은 저하되는 걸로 보여요. 신뢰성이 저하된다. 지금 우리 폼 제출한 게 어때요, 지금 지금 다 갖고 왔나요, 지금 자료는? 네, 다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실사를 할 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는 이유가 이게 차이가 절대 이게 있기 때문에 종합표입니다. 평균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평균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변수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것들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올라서 지금 이쪽에 제출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폼이 일이 들락달락에 아니면 챙겨주세요. 근데 그 하는 시간이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지. 차이가 뭐 사무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번 금년 사업에서 제출한 자료가 처음부터 통계정을 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보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모르고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진짜 우리 팀은 열심히 빠른 속도로 허용치 안에 잘 들어가게 아주 기술만 잘하게 이런 자료를 처음에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수정수정 제출하셨잖아요. 맞죠, 거기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저기 10월 4일 날인가 언제 업계 올해 참가자가 모아갖고 사인 아까도 얘기해서 사인 그 있잖아요. 그 사인에서 소위원회 지난주인가 소위원회 할 때 그 업계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다 사인했다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다 오케이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인은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케이 한게 저를 아니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공정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거기에 딱 해갖고 소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오늘 어디서 오늘 바깥에서 출석 체크 다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갖고 각 업계에 있는 다른 담당자한테 당신 왜 오케이 했냐 소위원회에서 제출 오케이가 선생님, 그런 네. 거를 다음 할 때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때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때 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푼대을 갖다가 지금 최종 확정한 게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인데 아니, 지금 앉으셔서 일단은 이 자료를 들으시니까 예.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는 이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브라인드 처리하고 하면 아니 브라인드가 아니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 꺼서 자꾸 하는 게 지나간다고 어떻게 아니,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걸 얘기를 해줘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드리치니까 잘못된 거 근본적으로 여기 시작에 로우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일찍 드립니다. 이 지금 보면은 아침 7시부터 지금 저녁 8시까지 지금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근거 자료에서 조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그 근로기준법상 52시간, 그러니까 연장 근로시간까지 52시간인데 저거로 보면은 그게 초과가 되거든요. 보면은 관에서 지금 불법,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좀 제시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현장 근로 시간이 8시간 정도 계산된 게 아니라 뭐 6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작업량에 대한 개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7시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걸 원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 시간을 가지고 일수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하는 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9to5로 근무를 했을 때 그 물량이 나오느냐. 저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하루에 4kg가 나오겠지만, 직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9to5로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4kg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7시에 관측이 아니라 좀 심한 경우는 뭐 새벽 5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물량을 교통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때 측량 물량을 원활하게 빼기 위해서 이제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측량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라이트 파이브로 근무했을 때는 도저히 4kg가 안 나오지만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는 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최단 시간 내에 그 물량을 빼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식사자도 아까 어느 분도 말씀했지만 1년짜리로 해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됐는데 결국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쌓였으면 그걸 좀 통계적으로 이런 좀 근거가 명확한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좀 공정이라는 게 이건 지금 단 어떻게 보면 1kg나 4kg를 끊었을 때 한 번에 끝났을 때를 가정을 하고 지금 시간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측이 나올 수도 있고 금방 완공했는데 재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장비가 고장이 이상이 있어서 또 다시 재측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서 소나기 나와서 이제 또 다음날 또 측량해야 할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을 보면 또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율을 두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안전율을 가산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번 개정할 때도 너무 딱 표준화되는 것보다는 그런 안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화가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뭐 국가 기본도라는 그 품목을 보면은 안전율 개념이 그 지역 증가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증가 개수를 해갖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좀 품셈을 좀 반영을 해주고 난이도 낮은 것은 품셈을 좀 딱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역 개수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품셈에 들어갈 거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그 부분 그렇게 저기를 하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 개정하면서도 50사업을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오셔서 이런 의견을 기존에 제시해 주겠으면은 그게 반영된 어떤 품셈이 될 건데 그게 의견이 안 오다 보니까 기존 어떤 의견만 받은 상황에서 품셈을 제정하려고 이렇게 소위원회에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추가로 돼갖고 지금 일단은 추가 의견 받아서 이걸 또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품셈 실사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다 들리시니까요. 좀 갖고 가셔갖고 지금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추가할 부분, 품셈 좀 증가할 부분,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갖고 오셔갖고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회가 12월 초가 어떻게 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때 좀 해서 참석하셔갖고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간담회 그런 형태를 통해서 50석 오셨어야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도 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를 다 드리고 할 거니까 그 자료를 가서 검토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아니야, 시간 없는 거 상관없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위원회가 제출일자야? 저기야. 제출일자잖아. 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 거야? 확인해보는 거지. 하여튼 이거 언제 자료 주관은 언제쯤 회의를 검토가 끝나시겠어요, 갖고요? 회장님, 이것이 꼭 이번에 이거 개정 품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2년 지났어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검토를 한 거고 20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연구사업이나 연기해서 하는 의향 그런 거는 됐어. 지금 연구사업에서 결과 나오는 걸 갖다 실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사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자격 규정을 제대로 먼저 있는 품셈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작업 규정 방식 예를 들자면 아침 10시부터 뭐 봄에 같은 경우에 아주장이 있으니까 10시부터 몇 시까지 가져가고 오후에 몇 시부터 가져가면 아니 된다. 그런 걸 다 지켜가고 했을 때의 행정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걸 받았다니까 저희가 여기 업체에서. 보여준 띄우는 저런 걸 자료보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시부터 8시까지 한 자료 그거 가지고 시간을 일수를 나눴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반칙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잘못된 부분을 가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추가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회의를 거쳐서 또 추가적으로 반영된 법안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원칙적인 방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부 사업을 부탁하면 안 되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예. 아니 간부사원장 아까 레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디지털 레벨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레벨이 있잖아요. 다 정밀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디지털 레벨을 절대 사용 못 하거든요. 못하는 거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하도 받아갖고 아니 얘기 들어봐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 못 써요 디지털 레벨을.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는 공공신형 얘기고요. 이건 공공측량이 아니고 장비는 똑같은 아니 거예요. 지금에서 발전한 게 지금충이고 지금에서 발전한 사업은 지금되는데 그거 쓰는 툴을 아니 디지털 레벨에도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레벨이 잠깐만요. 안 되는 거니까. 공중증량 컴은 따로 있어. 이건 기본 측량 컴이에요. 디지털 레벨을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레벨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거고 그건 똑바로 그래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일부 잘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요즘 새로운 장비가 나오니까 뭐 측량이 쉬워졌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뭐요. 아니고 그다음 여기 말씀드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타이밍이 없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또 확실히 작업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브라인드로 하자 그랬는데 뭐 데이터를 만들어서 드리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무조건 통과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거는 저 데이터가 아까 9to5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럼 결론에는 뭐냐? 저거는 근본적으로 못 쓰는 데이터예요. 못 쓰는 데이터 갖고 품에 이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법을 만드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틀린 데이터를 넣으면 100% 틀린 데이터가 나온 거 그거 선생님.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에요. 선생님, 예.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다음에 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좀 전에 좀 띄워오시면 지금 배정안에는 소수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단수로 돼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저도 지휘원 출신입니다만은 이게 일일당 투입자들을 인원들을 소수로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뭐 우리가 뭐 나가서 1km를 하든 4km를 하든 10km를 하든 그거야 이 연장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일당의 소수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걸 소수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거는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초급 기능사에 대한 얘기예요. 초급 기능사가 실제로 수는 부족하긴 하지만 이 기능사 자격증 자체를 기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인데 이게 뭘 업체를 위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기능사를 아예 폼에서 없앤다는 거가 조금 앞으로도 초급 기능사 양성을 안 하겠다는 방향과 맞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소수점을 계산할 때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숫자가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품셈 거기 앞에 설명에 보면은 계산할 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일단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관련된 품문 보시면은 지금 거의 저희 거랑 좀 비슷하게 소수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다 그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급 기능사 관련해가지고 초급 기능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쪽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수준 측량 품으로 이걸 외에도 뭐 다른 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측량도 있고
우리 수치도 제작도 있고 여러 분야의 기능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쓰이고 있는 기술자 등급들을 반영을 해주는 게 금시이기 때문에 그 품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임의로 현장에는 초급 기능사를 하나도 안 쓰는데 초급 기술자를 쓰고 있는데 품에 초급 기능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실사에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 인원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급이라고 중급, 우리가 팀을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특급이 간척을 하고 뭐 중급이 표적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하면은 그럼 어찌해서는 그 현실에 맞게끔 없는 중급을 고급은 있는데 중급이 없습니다. 없으면 고급이라고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한 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를 시작을 해서 그걸 평균해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에 맞는 업체는 받을 테고 거기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사를 할 때 여러 개를 표본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어차피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저희들이 저걸 뭐 소수점을 나누고 이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제일 지금 현재 우리 사업 자체는 그동안에 새로운 신규 노선을 어떠한 도입에 따라서 쭉 연장을 해서 내려간다고 그러면 뭐 하루에 2km다, 1.5km다 어떤 선정된 위치에 점을 내리면서 매스를 해가면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좀 현실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계획에 맞게 지금 사업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계속 지금 원에서 한 몇 년간 지금 확인 측량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 어차피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뭐 확인 측량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업무의 누적 이런 때문에 현장에서 뭐 기술자 양심을 속였던 어쨌든 간에 일이 부하가 걸리면서 뭐 데이터가 솔직히 뭐 저도 종사하니까 데이터 질이 안 좋아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도 못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현실로 보면 어떤 거는 뭐 600m짜리도 있고 200m짜리도 있고 1.2km짜리도 있고 뭐 2km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사업치고도 여기저기 굉장히 혼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기반할 때도 아까 저기 여기 지금 농해에서 내가 잘 키로수 못 봤는데 어쨌든 우리 한 팀이 끌 수 있는 양은 한 1kg 정도, 왕복 2kg 정도 실제 현장에서 끌다 보면 1.5를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3kg 왕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뭐 2kg 넘게 4kg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기본적인 물량 자체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왜 3.몇 kg짜리를 왜 잡았는지도 지금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3.몇 kg를 끌려면 이동시간, 뭐 준비시간, 그 다음에 뭐 저기 기계 점검시간, 부하오는 시간 다 따져서 실제 8시간 중에 한 1시간 작업을 할 텐데 그걸 만약에 뭐 현장 여건이나 그에 따라서 뭐 보선 따라서 이걸 나누게 되면 똑같은 작업을 3배 더 해야 돼요, 사실은. 1.2kg짜리를 3일 끄는 거와 한 번 작업 준비만 끝나는 거를 하루에 300kg 끄는 걸 실제 그걸 껐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제가 지금 뭐 다 숫자를 안 해봤지만 굉장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100km 왕복을 하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단 자체가 5점 몇 킬로, 2점 몇 킬로, 뭐 1점 몇 킬로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서 쓰는 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50km에서 100km를 그 기준을 했는 거는 기상 조건이라든가 그 현장에 가서 그 기간 동안 이 키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품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집단에 들쑥날쑥한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그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만약에 용역 사업을 이제 발주를 한다 그러면 이 키로수 비슷한 부분에만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저희가 뭐 200몇 킬로, 300몇 킬로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조건부에 기술자들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요. 이거 단순히
그 숫자론으로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의 드리자면은 요거를 좀 더 넓은 시각에 보셔서 좀 더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